우리 젊은 두 청년 전사들 모시겠습니다. 목격자 K 권유 대표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백지원입니까? 네. 예, 전 대배와 부대변인. 네. 예, 오랜만입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 갤러리라는 데가 있나 봐요. 예. 그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글입니다. 제목은 우리의 목표는 분열입니다. 2025년 1월 20날 13시 46분 52초에 올린 글이에요. 예. 내용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좌파들이 쓴 겁니다. 저희는 수적 열세로 가고 있습니다. 틀딱이란 프레임도 내란 청년들이 나오면서 더 이상 먹히지 않아요. 우선 무식한 2030들을 거리로 불러 나오는 극우 유튜버들부터 처리해야 합니다. 저 무식한 2030 남자들은 이미 극우 유튜브에 홀려서 더 이상 설득되지 않아요. 분노로 조장시켜야 합니다. 이게 왜 문장이 이렇게 형편없지? 어? 토시 다 틀리고 얘네 수준이 이렇구나. 문장 잘 쓸 수준의 지성이 되면은 이미 네. 우리 쪽에 와 있을 거예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서 1. 한쪽 편인 척 하면서 다른 한쪽을 깎아내리세요. 2. 돈만 빨아먹는다고 하세요. 3. 집회에 나오지 않으면 쓰레기라고 몰고 가세요. 이미 효과는 나오고 있어요. 보수들은 예로부터 세상 똑똑한 척은 다 했어요. 한쪽이 더 똑똑하다고 살살 굴려만 줘도 알아서 괴멸하는 존재예요. 크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들이 지금 좌파들이 커뮤니티에 올리고 이대로 행동하고 있는 일종의 좌표찍기 지침 같은 겁니다. 이건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렇죠. 김정은이 똘마니가 썼는지 이재명이 개딸들이 썼는지 뭐 그런 것까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권유 대표? 예, 뭐 저는 사실 뭐 이 글이 올라왔을 때부터 봤습니다. 네. 예, 이미 본 글이고 좌익들이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지, 그러니까 좌익들이 인지전에서 얼마나 능한 사람들인지, 사람들의 인식을 왜곡하기 위해서 네.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민주당에게, 좌익들에게, 북한, 중국에게 유익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프레이밍하는 기술은 전 세계에서 탑인 것 같아요. 거기에 맞서서 우리 우파들이 최근에 굉장히 크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이들이 자기네들 습관대로 이런 인지전을 해오는데 우리가 결연하게 대응을, 단호하게 또 대응을 하면서 하나로 잘 뭉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누가 가짜다, 누가 진짜다 이런 거 분류하는 사람들이 저는 조금 다시 초심을 찾고 자제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백지원 부대변인. 네, 좌파들이 계속해서 뭐 2030 여성이 본인을 지지한다라고 선동을 했는데 저는 그게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한테도 지금 2030 여성 우파들이 우리의 존재를 언론이 무시하지 못하게 말을 해달라라고 많이 지금 제보들이 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한 번 더 짚어드리면 네. 탄핵 반대 애국 집회는 성별과 세대를 넘나드는 국민 화합의 장이었고요. 탄핵 선동하는 종북 집회는 50대 민노총들을 주류로 해서 그리고 종북 집단들 그리고 중국인들, 팔레스타인 깃발들, 그리고 퀴어나 뭐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 늘 하던 사람들끼리 선동 집회에 모여 있는 것뿐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가고 이런 현상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고요. 지금 학생들이나 직장인이나 이런 일반 국민들이 개인으로서 더 많이 참여했던 것은 지금 애국 집회고 탄핵 반대 집회다. 그런 청년들의 여론이 지금 한남동에서부터 서부지법에서도 있었고 지금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광화문에서도 그렇고 여의도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런 것들은 국민들의 민의에 의해서 자연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이 최근에 1230 세대들의 그 활발한 정치 참여가 다들 사실 주목할 만한 그 정치 현상이에요. 예, 이건 전 세계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현상입니다. 맞습니다. 예. 123 계엄이 1230 세대를 계몽시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세요, 백지원? 네. 저는 지금까지 저희 세대들이 느꼈던 뭔가 의아하고 사회의 부조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 원인이 알고 보니까 다 좌익 기득권들이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령 뭐 언론노조나 정교조나 이게 전부 다 민노총 산하기관이었고 이 사람들이 그동안 어떻게 나라를 공산화시켜 왔는지를 정확하게 지금 알게 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태극기를 들고 집회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뭐 조롱하거나 이렇게 봤던 청년들도 지금 그분들이 왜 그렇게 목소리를 냈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스스로 태극기를
들고 지금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거고요. 네. 저는 지금 10대, 20대, 30대가 느끼는 가장 큰 위기감은 우리의 자유를 잃을 수도 있다. 우리의 자유는 우리가 직접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위기감 때문, 의지와 위기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트리거가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했던 그 장면이었는데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특히 이재명이 모두들을 등지고 가는 그 사진 한 장이 파급력이 좀 컸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도 카톡 검열이라든지 기성 언론이 뭐 또 2030 남성과 여성을 또 갈라치기 하는 것들, 그리고 2030 남성들이 뒤늦게 뭐 집회에 나왔다 이런 식으로 허위 보도하는 것들 조중동에서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더 이상 청년들이 속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어렸을 때부터 뉴미디어에 익숙하기 때문에 유튜브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스스로 정보를 획득하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누가 봐도 거짓말을 하는 것은 좌파 세력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선동되지 않고 본인들이 스스로 상식과 사실에 기반해서 판단을 하다 보니 아, 우파적인 가치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지금 필요한 가치구나라고 깨달아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움직임들이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권영 대표. 예, 저는 요거를 같은 이야기를 조금 시간 순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시간 순서를 가장 최근 일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은 전한길 강사가 가장 압도적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영향력이라고 표현 안 하겠습니다. 아주 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 혼자만의 영향력이 아닐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 이 메시지가 호소력이 있다라고 같이 이야기하고 퍼뜨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노출되고 거기에 설득되고 있어요. 특히 이 사람은 2030 제자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고 앞으로 제자가 될 사람들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면서 수용하게 됩니다. 일단 가장 최근 일은 그겁니다. 그 전 상황은 우리가 아주 여러 집회들에서 뭐 여러 장소에서 벌어진 그런 투쟁들에서 2030이 나오기도 하고 또 2030을 그 현장에서 설득해내는 그런 수많은 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리를 만드는 아주 정말 자기를 희생했던 뭐 정광훈 목사님이라든가 신혜식 대표라든가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뭉쳤던 것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중요하고 지켜야 되고 그게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것이다라는 거를 시각적으로 머릿수로 보여준 거예요. 굉장히 큰 효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일들의 가장 최초 단추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끼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이라는 걸 딱 하면서 10, 20, 30들이 왜? 무슨 일이 벌어졌어? 그 정도로 나라가 심각해? 라는 질문을 품게 만든 것이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네. 그들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광장에 몇 명이 나왔는지 보게 되고 광장에서 태극기와 성적에 왜 휘날리는지 스탑 더 스틸이 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게 됐던 건 대통령이 이 나라 이대로 가서는 정말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 못한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계엄을 했던 것이 국민을 계몽한 것이다라고 저는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요, 공과가를 막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도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직접 하신 이야기가 과정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계엄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아직도 과정에 있고 그것이 완수될 때 체제가 지켜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벌써 몇 년 됐어요. 한 10년 전, 벌써 10년이나 됐네. 제가 그 어딥니까? 그 빨간 의자하고 저 오마이갓하고 할 때요. 오마이갓. 예, 그 TVN, 예, 그 예능의 대표 프로그램 저 채널이죠. 그때 그 작가, PD, 그다음에 엔지니어들이 한 60명 정도가 이제 그 제작을 하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거의 말을 안 하더라고. 근데 착착착 돌아가는 거야. 그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게 컴맹이고 이 SNS 잘 몰라가지고 야, 너네들은 텔레파시 쓰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네가 보여주는 게 단톡방이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10년 전에 단톡방으로 거의 이 착오 없이 그 6, 70명의 인원들이 현장 속에서 시계바늘처럼 착착착 돌아가는 거예요. 단톡방으로. 그래서 야, 이게 SNS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게 대단한 거구나. 전 10년 전에 진짜 실감했거든요. 그게 사실은 지금은 우리 나이 많은 분들도 다들 이제 단톡방이 자연스럽고 익숙해져 있지만 그
사실 1230 세대들한테는 이거는 아주 어릴 때부터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검열하겠다네, 쟤네가. 이걸. 그러니까 이게 그냥 중국이랑 똑같아진 것 같다. 우리가 중국이 됐어요? 네, 중국 공산국가가 된 것 같다라는 네. 지적들이 청년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럼 경찰들이 이제 집회 현장에 있는 청년들과 좀 마찰이 있거나 아니 먼저 시비를 걸거나 이런 상황들도 있었다고 저는 네.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지금 정말 대한민국의 경찰들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 권력에 충성하고 있고 사실상 중국의 공안과 같은 수준이 되지 않았느냐는 비판도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예. 또 민주당이 뭐 민주파출소 이런 걸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은 검찰 사칭이고 그럼 당은 경찰 사칭하느냐 이런 비판들도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까지는 그 민주당이나 좌파들이 이런 식으로 선동하면 국민들이 따라온다고 생각하고 사실 국민을 무시한 거죠. 그렇게 취급을 했는데 더 이상 국민들은 그런 것들에 속지 않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속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청년이 된 젊은 세대들은 스스로 확인하기 전까지 잘 믿지 않아요. 그들이 선동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측면들도 있고요. 또 지금 청년들이 가장 위기감을 느꼈던 것이 지금 종북 간첩 세력들 그리고 친중 매국 세력 이 두 가지 세력에 대해서 아주 지금 위기감과 적대감 같은 것들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당연히 알고는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위협이 있는지는 이제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몰랐는데 지금 계엄 이후에 이제 대국민 담화했을 때 이제 중국 간첩들이 국가 주요 안보 시설 같은 것들을 촬영했던 것들 그리고 지금까지 중국인들이 본인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내는 국민 건강보험이라든지 또 실업급여 같은 것들을 편취해 갔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분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26가지나 특혜를 받고 있더군요. 네, 그리고, 중국인들이. 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을 지금 청년들 결혼할 때 이제 자가 마련을 못해서 고민하고 대출 안 끼면 집 못 사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네. 중국인들은 자국에서 100% 풀대출 다 가지고 와서 뭐 타워팰리스도 그냥 매입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아하, 예. 그런 식으로 부동산 가격을 올려버리고. 타워팰리스? 네, 그게 이제 그 보도도 엄청 났습니다. 비싼데 한동훈이 사는데 네. 한동훈이도 그럼 중국 돈 갖고 거기 샀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동안 우리가 느꼈던 부조리와 불합리 같은 것들이 네. 그게 전부 다 종북 세력들 그리고 친중 세력들이 기저에 있었고 이게 알고 보니까 계엄 이후에 또 국민의힘조차도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슨 내각제 개헌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 여의도도 그렇고 지금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속속들이 썩어 있구나를 지금 청년들이 느끼고 굉장히 지금 이게 세상에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자유투사 세대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백지원 대변인 그 지금 중국 말씀하셨는데 네. 오늘 중국 대사관 앞에서 그 무슨 페스티벌 합니까? 네, 거기서 지금 이제 김민수 대변인, 김정식 대변인 이렇게 김민수, 해서 김정식 네. 그리고 우리 백지원 네. 세 사람이 네, 이제 토크 콘서트를 하는데 아. 주최는 김정식 대변인이 하셨고 어허. 네, 이제 제안을 주셔서 저는 가서 지금 중국 세력들이 그리고 친중 세력들이 이제 대한민국 주권 침탈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 네.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 저도 갑니다. 네. 아 그래요? 권유 대표도 가시고 한 3시간 반 하네요. 네. 꽤 길게 네. 중국 대사관 앞에서 멸공 페스티벌. 네. 그거 재밌겠네. 예. 가시면 영상도 나오겠네요. 그렇죠. 예. 영상 나오면 저희들한테도 좀 보내주세요. 네. 예. 짧게라도 저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우리 국민들께 알려야 되겠어요. 네. 예. 자, 오늘 오후 3시 반부터 7시까지 중국대 명동에 있습니다. 중국 대사관 앞으로 가시면 우리 젊은 그 자유파 전사들입니다. 우리 백지원 전 대변인 그리고 권유 대표 그리고 김민수 4시간 대변인 김민수 그리고 김정식 신전대협 대변인 했던 이 4명의 우리 자유파 젊은 전사들이 토크쇼를 한답니다. 멸공을 주제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시간 나시는 분들은 좀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저도 좀 네. 논평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우리 김정식 위원 같은 경우도 대변인 같은 경우도 너무 지금 줄기를 잘 잡았어요. 2030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게 대한민국의 홍콩화, 중국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5년 전에 6년 전이 되네요. 이제 네. 그때 홍콩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사실 대한민국의 기득권층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목격자 K라는 채널을 만든 거예요. 제가 홍콩에 그때가 한 6년 차 있을 때인데 홍콩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너무 관심 없는 게 충격적이었습니다. 홍콩은 지금 어마어마한 중국의 탄압을 받고 거기에 민중들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무형의 시위를 정말
처절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탄압을 받으면서 육체적인 어떤 폭력도 당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 대한민국 매체가 하도 보도를 안 해서 제가 핸드폰 하나 들고 나가서 처음 그때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중계했던 게 제 채널의 시작입니다. 네. 그때 제가 아주 인상 깊었던 이미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벽에 CCP 그러니까 Chinese Communist Party 중국 공산당은 아주 너네들에게 아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침투한다. 그런데 그거를 감지하고 막아내지 않으면 이렇게 주권이 다 빼앗긴다. 만일 당신들이 홍콩 사태에 대해서 침묵하면 그 다음은 당신 차례다. 대한민국이 지금 다음 차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카톡 검열 같은 게 정확히 홍콩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홍콩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메신저들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메신저, 중국의 인터넷 서비스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사전 검열을 다 당합니다. 중국 정부가 실시간 검열이 다 가능해요. 키워드를 가지고 누가 어떤 반중적인 발언을 하는지를 다 필터를 해낼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실제로 그런 의견을 많이 올렸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체포되는 게 아니고요. 실종돼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우리 셋이는 중국 못 가는 거지? 그냥 그런 마음을 되죠. 이제 안 가는 거지? 네, 안전을 위해서 예. 중국이 자유화되기 전에는 안 가면 되지 뭐. 네. 중국을 자유화 시켜야겠네요. 예. 그런 상황들이 대한민국에서 똑같이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그 구조를 대한민국에 반복을 하면서 민주당이 역시 대한민국 중국화 시키는구나 똑같구나. 중국에서는요 유튜브도 못 봐요. 왜냐? 구글은 자기네 서버를 그렇게 검열해 내놓지 않거든요. 그렇지 당연히. 그런 이유로 구글의 모든 서비스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를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경험하게 될까 겁나요. 왜냐? 지금 민주당이 경찰 불러가지고 유튜버들 탄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질문하고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그러고 있어요. 유튜버들이 겁나서 자기 검열해야 되는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우리들을 도와주셔야 돼요. 대한민국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회주의 친중 이렇게 검열되는 그런 국가가 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헌법재판관들이 이게 헌법재판을 할 자격이 있는가 아주 근원적인 의문들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고 이 문제는 뭐 조선일보 같은 올드미디어에서도 이게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했는지 사설로도 다루고 그러고 있는데 이 헌법재판관을 그렇다고 쫓아낼 수도 없고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게 비상계엄 이후에 국민들한테 지금 기득권이 얼마나 무능한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행정부, 입법부, 뭐 선관위, 사법부 썩지 않은 곳이 없는데 그 썩은 것 정점에 있는 게 지금 헌법재판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는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과의 개인적인 친분 문제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지금 우리법 연구회 중에 내가 가장 좌측에 있다. 우리법 연구회가 좌파면 그럼 우리나라 헌법도 좌파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스스로 뭔가 시인을 한 겁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써왔던 글들도 보면 북한의 관점에서 중국을 굉장히 사대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쓰고 6.25 전쟁에 대해서도 지금 북한이 침략을 한 것인데 그 반대로 우리나라의 책임이 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런 관점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인 국가관과 안보관도 정립되지 않은 사람이 지금까지 판사로서 사법권을 휘두른 것도 국민들께는 경악스러운 일인데 이 사람이 우리들이 직접 선출해서 뽑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선거제도를 통해서 직접 뽑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금 대상으로 한 탄핵 재판에 대해서 재판권을 가진다. 저는 이게 정말 잘못된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목소리를 내고 계신 것이고 저는 또 한 가지 또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에 지금 문영배 재판관이 무리하게 지금 임명을 하려는 시도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여당에서 추천하는 것 그리고 야당에서 추천하는 것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것 이렇게 해서 총 3명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은혁 판사는요 여야 합의를 거친 인물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문영배 재판관도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저는 과도하게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지금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모습을 그러니까 중립을 지켜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 중립성이 훼손돼서 당연히 직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재명의 하수인이냐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마은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알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과거에 종북 지하 조직인 인민노련에서 공산화 통일과 사회주의 체제 전복에 대한 사상 교육을 전담했습니다. 이게 그냥 모르고 가서 뭐 활동을 했어도 문제인데 사상 교육을 전담하는 핵심 멤버였기 때문에 더 문제이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년들이 정말 공포감에 가까운 분노를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종북 주사파 같은 사람들이 그리고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노골적으로 해왔던 사람들이 판사를 하고 있는 것도 충격인데 이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이 된다? 납득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건 상식에서 틀린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이든 마은혁이든 둘 다 서부지법 출신인데 네. 서부지법이 지금 이번에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는 뭐 구속을 하고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도 부당한 입장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민노총이나 그리고 지금 대진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 구속영장을 기각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의 썩은 사법 카르텔이고 이권 카르텔로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런 논란을 정말 불식시키고 싶다면 민주당도 마은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목소리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중단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누구보다도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예, 일단 뭐 총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네. 자, 뭐 지금 이렇게 속내가 뻔히 다 들여다 보이는 이런 재판관들 가령 이진숙 방통위원장 뭐 인용했던 사람 4명에 대해서는 너무 선명해서 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들여다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일반 사람들의 시각을 가장 잘 대변하는 사람이 저는 전한길 강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울분을 토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자기가 이런 내용들을 연구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무조건 인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큰일 났다. 대한민국 구하려면 사람들 다 나와서 광장에서 우리의 의지를 드러내야 된다. 이런 호소를 아주 간절하게 하는 걸 보면서 야 모르면 몰라도 일반 국민들이 이 내용들 다 저도 빼곡하게 메모를 해왔습니다만 이 내용들을 다 알면 경악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전한길 강사도 많이 반복해 주시는데 헌법재판관들이 당연히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진영적 어떤 기득권들 그걸 가지고 더 공고화된 카르텔로서 대한민국을 자기의 이념으로 뒤틀어 가려고 하는 그 행태를 숨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몰라서 그렇게 딸려갔을 뿐입니다. 알고는 더 이상 딸려가지 않는다는 걸 그들이 경계심을 갖고 지금이라도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조심해서 안 되고 물러날 사람 물러나고 기피되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선 이미 정식으로 기피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미 지금 정계선에 대해서는 했는데 안 받아들였죠. 이미선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한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올바른 판단을 내놔야 돼요. 일반적인 재판에서는 이 정도의 어떤 뭐 가족 내에 어떤 뭐 이해 관계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는 경우는 다 기피가 됩니다. 그리고 기피가 안 되는 경우에도 스스로 정계선도 과거에 가습기 살균제 그 문제로 인해서 이제 뭐 재판을 할 때 스스로 회피했잖아요. 지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지금 자기 남편이 탄핵 소추단의 단장으로 있는 김희수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 헌법 재판관을 했던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향을 뻔히 알고 있고 그 사람과 아예 같은 재단 법인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정계선의 남편이다. 이미선의 동생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특위위원장 이건 뭐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 정도로 이해관계가 딱 엮여 있는데 스스로 회피하지 않는다는 건 국민들이 얼마나 저항할지 테스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까지 될 정도입니다. 예, 자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우리 권유 대표부터 하실까요? 예, 저는 국민들의 대각성 어마어마한 파고가 이미 지금 시작되었고 거기에 좌익 진영이 겁을 먹고 온갖 폐악질을 다 하고 있는 국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지킬 유일한 방법은 이 파고가 더 높아져야 돼요. 이 어떻게 보면 순방향으로 일고 있는 파고가 자꾸 갈라지고 혹은 다른 엉뚱한 저항이 생겨버린다면 저는 굉장히 우리의 힘이 반감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힘을 모으고 있다면 그 힘들이 최대치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오히려 독려하고
더 알리고 홍보하고 우리 이런 사람이 이렇게 역할을 해준다.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이라든가 어떤 활동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과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법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금 탄핵을 막기 위해서 자유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이런 사람들 다 하나의 각각 자기 자리에서 하는 활동들이 하나의 힘으로 뭉쳐집니다. 그런 힘들 조금도 훼손되지 않고 잘 발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백지연 대변인. 네, 저는 우리법연구회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인권법연구회 같은 이념 조직 그리고 사법부 내의 그런 기득권 카르텔 같은 것들은 해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는 자유를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자유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나라는 우리가 직접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사리사욕 때문에 정말 중요한 가치를 퇴색시키는 그런 세력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세력들 보다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서 지금 반국가 세력에 저항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다라고 거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목격자 K 권유 대표 그리고 백지연 전 상근부 대변인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